자, 배설도끼 네 번째 배설도끼에 대해서 오늘 들어갈 건데요. 일반적인 원칙 1.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고 대상자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고 존중한다. 그래서 어르신이 화장실 가고 싶어 이러면 화장실로 모셔다 드려야죠. 있죠. 예. 2번 배설물은 바로바로 깨끗이 치운다. 기본이죠. 3. 요양보호사는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 도와준다. 수술할 수 있는 걸 수술할 수 있게 해줘라. 이렇게 가야지 되죠. 자, 항문은 앞에서 뒤로 위에서 아래로 요도, 질, 항문 이 순서로 닦아야 방광염과 요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네, 이렇게 가야지 되는 거죠. 자, 배설 상태 관찰. 배설 전에 관찰해야지 될 내용은 요의, 변이, 유무. 소변을 보고 싶으신 건지 대변을 보고 싶으신 건지 그거를 확인해 봐야지 되죠. 그 다음에 너무 자주 화장실 간다 그러셔요. 그러면 뭐야 진짜 소변이 차서 그런 건지 잔뇨량 때문에 그래서 아랫배, 하복부의 팽만감을 확인해 본다. 그 다음에 이전 배설과의 간격을 확인한다. 그래서 이 어르신이 왜 이렇게 자주 화장실 가려고 그러지? 몇 분마다 가는 거지? 이러면서 우리가 배설 기록을 통해서 배설 습관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 배설과에 몇 분 만에 지금 가는 건가 간격을 확인해 보는 거고요. 혹시라도 배설을 참고 있는 것이 있는지 배설 억제하는 것이 있는지를 배설 전에 관찰해 본다. 배설하는 중에는요. 통증이 있는지 불편감이 있는지 불안한지 또는 배변 또는 배뇨에 어려움이 있는지. 네. 전립선 비대증 어르신들은 배뇨하는데 어렵겠죠. 변비가 심하신 분들은 배설하는데 어렵겠죠. 배변하는데. 배설 후에는 그 배설물의 색깔을 확인해야지 돼요. 그다음에 소변 같은 경우는 혼탁 여부를 확인한다. 그래서 배설 시간은 괜찮은 건지 너무 또 오래 걸린 건지. 그래서 배변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걸 뭐라 그래요? 변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다음에 잔뇨감이 있는지 소변 보고 나서 또 소변을 보고 싶어서 아랫배가 아직까지 빵빵한지 또는 잔변감이 있는지 대변을 보고 났는데 뒤가 아직도 묵직하다 또 보고 싶다 이러면 뭐예요? 잔변감이 있는 거잖아요. 잔변감이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뭐라 그래요? 변비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배설량을 체크해야죠. 이러한 것들은 뭐예요? 배설 후에 체크해야지 될 관찰할 내용이죠. 자, 3. 화장실 이용 돕기. 자, 이 화장실 이용 돕기 기본 원칙 최대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요양보호사는 뭐예요? 보조가 필요한 부분만 도와준다. 이렇게 가는 거죠. 화장실은 밟고 바닥에 물기가 없어 미끄러지지 않게 해야 한다.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응급배를 설치한다. 휠체어를 타고 내릴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휠체어 잠금 장치를 걸어둔다. 이렇게 가는 거죠. 휠체어는 항상 뭐예요? 잠가둔다. 이렇게 가야지 돼요. 자, 돕는 방법. 자, 항상 휠체어로 화장실에 이동할 때는 이 편마비 대상자일 때는 어떻게 돼요? 건강한 쪽에 30 내지 45도 붙인다. 있죠. 그래서 거동이 협조가 전혀 안 되는 상태는 빈틈없이 붙인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 이 화장실 이용 돕기는 4장에서 휠체어 이용 돕기랑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실기로 보여주면서 설명을 들어갈게요.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다시 한번 이 파트에서는 꼭 알아야지 되는 게 뭐냐면요. 돕는 방법의 10번. 화장실 밖에서 기다릴 때 요양보호사는 중간중간 대상자에게 말을 걸어 상태를 살핀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밑줄자.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할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말을 시키지 말라.
이랬죠. 근데 이제 배설할 때는 어르신한테 동의를 얻어야죠. 어르신 어떻게 제가 옆에서 지켜드릴까요? 밖에 나가 있을까요? 그러면 어르신이 뭐라 그랬겠어요? 나가 있으라 그러죠, 있죠. 신경 쓰이죠. 그래서 나가 있어요. 나가 있으면서 자 시험 문제 지문에 이렇게 나오죠. 다음 좀 뭐 이동변기나 화장실 배설 돕기의 기본 원칙 해서 신경 쓰이지 않도록 밖에서 조용히 기다린다. 이러면 뭐예요? XX 있죠. 조용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중간중간 말을 건다. 이렇게 가셔야지. 있죠. 어르신 응 괜찮으세요? 응 있죠. 반응을 봐야지. 있죠. 중간중간 말을 걸어 상태를 살핀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11번에 배설물이 이상한 경우에는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해야지 되죠. 그래서 대상자가 편마비인 경우에는 항상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휠체어, 이동변기, 지팡이는 어떻게 건강한 쪽에 둔다. 요양보호사는 어디에서 도와준다. 불편한 쪽에서 도와준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네 번째 침상 배설 돕기. 침상 배설은요. 침대에서 배설을 간이변기를 통해서 침대에서 어떻게 돼요? 배설을 도와주는 거죠, 있죠. 예. 그래서 침대에서 간이변기로 배설을 할 경우는 어떨 때냐? 화장실까지 가지 못해요. 그리고 침대에서도 내려오지 못해요. 침대에서 내려올 정도면은 뭐야? 이동변기를 활용하면 돼요. 그랬는데 화장실까지 가기 어려우며 침대에서도 내려오기 어렵다.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간이변기를 사용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셨죠? 예. 변기는 어떻게 돼요? 따뜻하게 데워 놓는다. 예. 차가운 변기는 유의나 변이를 감소시키죠. 자, 세 번째. 배설 시 소리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네. 변기 밑에 화장지를 깔거나 또는 뭐야? 텔레비전을 켜거나 음악을 틀어놓는다. 그러니까 배설 시 소리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하면 뭐야? 변기 밑에 화장지를 깐다. 또 뭐예요? 텔레비전을 킨다. 또는 뭐예요? 음악을 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셨죠? 예. 둔부 밑에 방수포를 깐다. 네네. 자, 선생님 봐봐요. 이 간이변기를 엉덩이 가장자리에 대어준다. 이렇게 나왔어요. 가장자리에 대어주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맞는다고 또 답 쓰신 분이 있다니까요. 아셨죠? 그러니까는 이 간이변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엉덩이 가운데다 두었다. 있죠? 그리고 밑에 둔부 밑에 방수포를 깐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시트가 젖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 방수포를 깔거나 변기를 데워줄 때 대상자 협조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대상자의 허리를 들어 올리고 대상자 협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옆으로 돌려 눕힌 후 진행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선생님 대상자 협조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옆으로 돌려 눕혀야지 되는 때가 언제예요? 방수포 깔 때. 있죠. 방수포 깔 때 뭐예요? 협조를 할 수 있으면 엉덩이를 이렇게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깔면 되니까. 근데 협조를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돼? 방수포 깔 때, 간이변기 될 때, 기저귀 갈 때. 있죠. 이럴 때는 뭐예요?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힌 후 진행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대상자가 배에 힘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침대를 올려준다. 있죠? 침대를 올려준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7번. 여성은 회음 부위에 화장지를 데워주어 소변이 튀지 않고 소리가 작게 나게 한다. 밑줄자. 여성 대상자가 침상 배설 시 시트가 젖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1. 음악을 틀어준다. 2. 텔레비전을 틀어준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건 아니에요. 이쪽 물어보는 게 뭐예요? 배설 시 소리 나는 것을 방지하는 게 아니라 시트가 젖는 것을 방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회음부 위에 휴지를 대어준다. 이게 답이지. 아셨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알면서도 틀리는 이유가 뭐냐면 물어보는 문제의 뜻을 갖다 정확히 파악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셨습니까? 예. 8번 회음부와 둔부를 따뜻한 수건이나 물티슈로 앞에서 뒤로 닦아주고, 자, 물티슈로 닦았으니 그 다음에는 뭐예요?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준다. 이게 이제 들어가야지 되는 거죠. 마른 수건으로. 9번 배설물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하고 기록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배설물 상태를 보고해야 되는 경우는 탁한 소변 있죠. 그 다음에 탁하거나 뿌연 소변, 거품이 많이 나는 소변, 진한 소변새, 냄새가 심한 소변, 그 다음에 피가 섞인 소변, 푸른빛의 소변, 피가 섞인 대변, 그 다음에 심하게 묽은 대변. 그러면 이거 문제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점액질이 섞여 있는 대변, 예, 코같이 점액질이 섞여 있는 대변이 있을 때 이거는 보고해야지 되죠. 자, 볏짚 색깔의 소변, 이럴 때는 보고하나요? 예, 볏짚 색깔은 미색이죠. 이게 정상이죠. 황금 색깔의 대변, 정상이죠. 있죠. 굵은 대변, 어우 좋죠. 있죠. 자, 이동변기 사용접기, 서거나 앉는 것은 가능한데 화장실까지 걷기 어려운 대상자, 이게 쓸 수가 있어요. 침대 밑으로 내려와서 쓰거나 앉는 것이 가능해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침대 옆에 이동변기를 놓고 보시게 한다. 기본 원칙 1번 대상자 유해나 변이를 호소할 때 즉시 배설할 수 있도록 돕는다. 2번 배설 시 불필요한 노출을 줄여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도록 한다. 3번 배설이 어려울 때는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어 변이를 자극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신 마취할 때는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거든요. 수술할 때 이제 또 이렇게 소변이 나올까봐. 그래서 수술 끝나고 마취가 깨어나고 이제 한두 시간 있으면 유치도뇨관을 빼요. 그리고서는 스스로 소변을 보는지 좀 지켜보세요. 이러는데 아랫배는 빵빵한데 소변은 보고 싶은데 소변이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휠체어에 태워서 화장실 가서 미지근한 물을, 샤워기를 회음부에 이렇게 끼얹어 주면요. 그러면 이제 소변 보는데 도움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배설이 어려울 때는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어서 관략근이 이완되게 한다. 자,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으면 관략근과 주변 근육이 이완되면서 요해나 변이를 느낄 수 있다. 자, 4번 이동변기는 하루에 한 번 깨끗이 씻어 말려서 둔다. 아, 이것 또한 뭐예요? 매번 냄새나요? 방에 냄새나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매번. 그러니까 이동변기는 매번 깨끗이 씻어 배설물이 남아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돕기 방법 1번 침대와 이동변기 높이는 같게. 선생님 높이가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같게야 같게. 있죠. 침대와 이동변기 높이 같게. 그 다음에 욕조 높이와 앉은 의자 높이 같게, 눈높이 같게 있죠. 예. 왜냐하면 높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면요 낙상이 위험이 되죠. 그래서 무조건 뭐야? 같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2번 미끄럼 방지 매트를 이동변기 밑에 깔아둔다. 예, 미끄러지지 않도록요. 3번 미리 이동변기를 따뜻한 물로 데워둔다. 4. 편마비 대상자는 이동변기를 건강한 쪽으로 30 내지 45도 비스듬히 둔다. 이렇게 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동변기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에 이동변기를 놔둬야 어떻게 돼요? 건강한 손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쪽을 지지하면서 요양보호사는 어느 쪽에서 도와준다? 불편한 쪽에서 도와준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움직이기 힘든 대상자인 경우 이동변기를 침대 난간에 빈틈없이 붙인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5번 화장지를 변기 안에 깔아주거나 TV를 켜주거나 음악을 틀어주는 이유는요? 네, 배설 시 소리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6번 이동 변기 내에 있는 배설물을 즉시 처리하고 환기를 시킨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선생님, 이 배설에서 또 하나 알아둬야지 될 것이 뭐냐면요. 배설 후에는 창문을 열어서 환기시킨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동 배설 시 이동 변기에 배설할 경우 냄새 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창문을 열어둔다. 안 돼요. 침상 배설 시에도 창문을 열어둔다. 안 돼요. 추워요. 있죠. 기저귀 갈 때 창문을 열어둔다. 안 돼요. 있죠. 이거는 기저귀를 다 갈고 나서 침상 배설이 끝난 다음에 이동 변기 사용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환기를 위해서 창문을 연다. 이렇게 가야지 돼요. 시험 문제 간혹 지문에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냄새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배설 중에 기저귀를 가는 중에 창문을 연다. 이런 식으로 지문에 나와요. 그러면 그거는 아니라는 거 있죠. 자, 6번 기저귀 사용 돕기. 선생님, 이 표준교재에서 누누이 뭐라 그러냐면 한두 번 실금에 따라서 기저귀를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저귀를 사용해야 할 수밖에 없는 대상자는 어떤 대상자냐? 대소변을 전혀 가리지 못하는 경우, 배설 욕구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경우, 치매 등으로 실금이 빈번한 경우 어떻게 해요? 기저귀를 채워야죠. 있죠.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저귀를 채웠다가도 본인이 스스로 조정할 수 있으면 기저귀를 빼라. 뭐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고 있죠. 기본 원칙 1번 대상자가 몇 번 실금했다고 해서 기저귀를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 2번 기저귀 사용은 피부 손상과 욕창이 잘 생기므로 배뇨 배변 시간에 맞춰 자주 살펴보고 젖었으면 속히 갈아준다. 자, 기저귀는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갈아준다. O예요, X예요? X예요. 있죠.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갈면 안 되죠. 수시로 확인해서 젖었으면 어떻게 돼요? 갈아준다. 하지만 밤에 기저귀 간다고 주무시는데 이불을 들치지는 말라. 이렇게 나와 있었죠. 예. 자, 돕는 방법이요. 1. 스크린이나 커튼을 치고, 자, 이것도 먼저 뭐예요? 인사하고 설명한다. 기저귀 좀 갈아드릴게요 하고 인사하고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이 스크린이나 커튼을 치근다. 면 덮개 밑에 윗오를 허리까지 올리고 바지는 내린다. 자, 허리를 들 수 있으면 어떻게 돼요?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세우고 허리를 들어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자, 3번에 허리를 들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혀서 있죠. 자, 기저귀를 어떻게 돼요? 여기가 이제 배설물이 이 안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깨끗한 면이 밖으로 보이도록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 배설물이 안에 있으니까 있죠. 예. 자, 기저귀의 깨끗한 부분이 보이도록 배설물을 안으로 말아 넣는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5번 둔부, 항문 주위, 회음부를 따뜻한 물티슈로 앞에서 뒤로 닦고 또는 위에서 아래로 닦고
또는 요도질 항문으로 닦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 건조시킨다. 이렇게 가는 거죠. 항상 뭐야? 따뜻한 물수건으로 닦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고 기저귀를 채운다. 이렇게 가셔야지 돼요. 시험 문제 지문에 따뜻한 물수건으로 닦고 그 다음에 기저귀를 채운다. 이러면 틀리는 거야, 선생님. 그러니까는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야지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시험 보고 나서는요 다 아는 내용인데 틀렸어. 이게 뭐냐면은요. 이 문제 내는 분들이 5개 옳은 거 고르시오에 하나는 5개, 하나는 뭐야? 맞는 답을 쓰고요. 4개는 어디에서 막 새로운 거를 신세대에서 새로운 걸 갖다가 붙이는 게 아니에요. 이 늘 쓰는 이 지문에서 여기 말 하나 바꿔, 말장난 한번 살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지문을 읽으면서 정확하게 읽어야지 실수를 안 해요. 있죠. 다 배운 내용 중에서 어떻게 했냐? 글자 하나 바뀌어. 6번 피부의 발적, 상처 등을 살피고 가볍게 두드려 마사지 해준다. 7번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고 필요시 방향제를 사용한다. 기저귀가 젖거나 뭉쳐 있으면 욕창이 발생하기 쉽다. 자, 마지막으로요. 7. 유치도녀 간의 소변 주머니 관리. 그래서 기본 원칙. 이 유치도녀관에 대해서는 한 문제 거의 좀 자주 나와요. 한 문제 정도는 꼭 나오다시피 해요. 자, 1번. 유치도녀관을 통한 감염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 소변이 담긴 주머니는 어떻게 하라고요? 네, 방광보다 낮게. 네. 자, 3. 유치도녀 간의 소변량과 색깔은 몇 시간마다? 2~3시간마다 확인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돕기 방법. 1번. 연결관이 꺾여 있어서 소변 주머니로 배출되지 못하는지 살펴봐라. 유치도녀관 삽입한 대상자가 소변 주머니에 소변이 고이지 않고 있을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연결관이 꺾였는지 확인한다. 있죠. 유치도녀관 삽입한 대상자가 아랫배가 빵빵하다.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연결관이 꺾였는지 확인한다. 있죠. 유치도녀관 삽입한 대상자가 화장실을 가겠다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연결관이 꺾였는지 확인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유치도녀관 삽입한 대상자가 아랫배가 아프다고 호소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연결관이 꺾였는지 확인한다. 국가고시 문제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나왔어요. 답은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저렇게 아셨나요? 그래서 연결관이 꺾였는지 확인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자, 이 유치도녀관을 삽입해도 보행은 가능하다. 유치도녀관 삽입해도 뭐예요? 걸을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유치도녀관 삽입한 대상자에게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그래서 수분을 많이 잡수셔야 소변이 농축되지 않고 잘 나오겠죠. 자, 유치도녀관을 강제로 빼면 안 되는 이유는요. 자, 봐봐요, 선생님. 이 유치도녀관을 이제 이게 글리세린 발라가지고 이렇게 삽입을 집어넣어요. 집어넣고서는 그냥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면 당겨주면 빠지잖아요. 얘를 삽입하고 나서는요. 증류수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넣어주죠. 그랬는데 이게 발루닝이 돼 있는 상태에서 유치도녀관을 강제로 제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도, 소변 나오는 구멍이죠. 요도 점막이 손상을 입죠. 그래서 유치도녀관을 강제로 제거하면 안 되는 이유는 요도 점막이 손상을 입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셨죠? 예. 소변 주머니를 비울 때는 밑에 배출구를 열어 소변기에 소변을 받은 후 배출구를 잠그고 알코올솜으로 배출구를 소독한 후 제자리에 꽂는다. 그래가지고 이 밑에 소변 주머니 밑에
요 배출구가 있어요. 그래서 요 배출구를 이렇게 열어서 그래서 소변줄에 소변통에 소변을 버리고 다시 잠그죠. 그 다음에 여기를 알코올솜으로 닦고 여기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있죠. 이 얘기고요. 자, 6번 소변색이 이상하거나 탁해진 경우, 소변량이 적어진 경우, 소변이 도뇨관 밖으로 새는 경우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한다.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수분 섭취량과 배설량을 확인하고 기록한다. 자, 8. 소변기의 소변은 지정된 장소에 버린다. 자,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의 소변 주머니를 방광보다 낮게 위치하게 하는 이유는 역류성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 자, 질문 있으시면요. 예, 그래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